The criminal hackers This is who a shut down their Russian systems last criminal week. group. It's estimated to impact about half. 네, 안녕하세요. 테마픽 시즌3 오늘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 테마가 부상한 이유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이 사이버 보안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사실 큰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등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트래픽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네, 맞아요. 보안이라고 하면 이제 해커라는 반대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해커들이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격할 대상이 동시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네네. 활보할 곳이 더 많아진 거죠. 동시에 이제 우리 해킹 공격을 뜻하는 이제 디도스 공격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보다 100% 이상, 120%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래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IT 인프라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줌밤이라고 우리 네.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 있는 분들은 이제 줌으로 수업 듣죠.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줌밤이라는 게 해커들이 그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막 폭력적인 사진을 이상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네네네. 막 야한 사진을 네네네. 올린다든지 이렇게 그 너무 쉽게 줌 화상회의에 침범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시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보안을 자기들이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제 대책도 많이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이 보안 시장이 확대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네.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 네. 그 공간을 노리는 세력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네. 때문에 보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게 첫 그렇죠. 번째 이유인 거네요. 네. 다음은 또 저희 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의 등장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 회사 사내 서버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를 우리 회사 서버실 대신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주를 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맞아요. 마치 외주를 네.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처리가 돼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번 더 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끼리 우리 회사 안에서만 아웅다웅 무언가 이 업무를 처리했다면 네.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을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 외주 준 데이터, 외주 준 직원을 한 번 더 검열해야 되는 네. 것처럼 외주 준 데이터가 안전한지를 검사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건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경비원만 있으면 됐다면 네. 이제는 외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경호원들도 이제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2배, 3배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언급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바로 가상화폐 등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해커들이 막 해킹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걸 협박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돈을 내놓으라든지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내놔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돈이 될 텐데 해커들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잡히니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사실 돈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번거로운 일이었죠. 네. 예전에는 여러 막 단계를 거쳐야죠. 네, 막 그런 것들도 영화에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지고 네. 돈을 받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해킹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지고
너도 나도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등장도 이런 해킹 공격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변화를 차치하고 놓고 네. 구조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가 등장했다라는 게 사실 네. 시장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클라우드 네. 컴퓨팅 보안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과거 보안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IT 센터가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부산 지점으로 전송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반드시 여의도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IT 서버에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점검을 해줄 수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확인 기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허브를 두고 각 지점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이 아키텍처가 형성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공항을 예를 들면요. 네. 저희가 지금 인천이 국제공항의 허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인천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부산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할 텐데 말이죠. 바로 이게 과거 그리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가 늘어나면서 외부 서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거기에 추가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재택근무 직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방식의 과거 방식의 비효율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다이렉트 투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에서 허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구축해두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저희 미래에셋증권 예를 들어드리면 부산 지점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부산 지점에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가상으로 미래에셋증권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검토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 지점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굳이 서울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부산으로 바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보안과 네트워크가 결합이 됐다라는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G, 4G, 5G 될 때마다 또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받잖아요. 그럼 또 역시나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는 뭐 스위치, 라우터 같은 기기들이 있거든요. 네. 통신 장비. 그러니까 옛날에면은 트래픽이 10배가 늘면 이 스위치 라우터를 10개 더 저희가 구매해서 네. 만들어 놨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은 10개씩. 트래픽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100개씩. 네, 100개씩 안 막 되죠. 사서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진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는 그런 스위치 라우터가 사실 단순한 기계였는데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컴퓨팅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트래픽들을 이 컴퓨팅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보안이라는 게 이 트래픽이 전송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면서 이 애들이 이제 보안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제 옛날에도 이제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를 전송시키는 기기들이 있었는데 이 기기들의 컴퓨팅 기능, 그러니까 반도체, 네.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얘네의 역할이 되게 고도화, 기능을 향상시킨 거죠. 기능이 향상이 된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자체 가격도 더 비싸지고 이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얘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안 기능까지 추가가 됐고 이제 사람들은 여기 이런 보안 기능까지 추가된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요. 보안과 네트워크의 결합,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갖고 있던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네네. 보안 기능까지 함께 들어가는 네네.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라는 게 네, 일단 첫 번째 그렇습니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뭔 네, 말인가?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네. 단어인데 제로 트러스트가 말 그대로 제로, 영,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뭔가는 괜찮다라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절대 이제 아무도 믿으면 안 네네네. 되고 엄청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담은 단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가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외주를 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외주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직원에 대한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회사 조직이 감시할 수 있는데 이제 외주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그런 신분에 대한 감시가 좀 미흡하다 어렵죠.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이제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서버에서만 발생했던 트래픽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서버 차원의 보안만 신경 쓰면 네. 되는데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옛날에는 1층에만 경비원을 뒀다면 이제는 층마다 경비원을 둬서 이제 부서 간에 이동할 때 트래픽이 이동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확인을 하시면 네. 옛날 같으면 그냥 크게 큰 덩어리 하나만 보완을 했다면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 다 보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보안 소프트웨어 옛날에 하나만 쓰던 걸 이제는 10개, 20개 쓰게 많아지는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늘어나고 이제 관련된 매출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쓰는 게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쓰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크게 봤을 때 이제 보안은 사실 클라우드란 인프라의 이제 일부분일 네, 뿐이니까 네. 보안에 대한 비용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서버를 구축할 때 그 서버를 사들이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외부에 있는 서버를 임대 형태로 구독 모델, 우리 서브스크립션 네, 모델이죠. 네, 임대 형태로 빌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 거랑 집을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거. 네. 그러니까 당장은 월세 내고 사는 게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안이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이라는 섹터 자체가 더 큰 주목을 받은 데는 네. 되게 굵직굵직한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해킹 사고들 때문에 보안회사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는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발생을 했어요. 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고인데 러시아 해커단 1000여 명이 1000명이요? 네, 1000명이 네. 9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미국의 이제 솔라윈즈라는 네네. 보안 회사를 뚫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라윈즈라는 회사가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IT 모니터링 회사인데 이 회사 보안 솔루션의 특징은 모든 그 각 회사의 IT 자원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희 예를 들어 30층짜리 빌딩이면 회사가 여러 개면은 그 회사마다 진입할 수 있는 카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곳에 진입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여기 뚫리면 다 뚫리는 네, 거네요.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개월간 준비해서 러시아 해커단이 그거를 뚫어버렸어요. 네. 그 권한을 훔쳤는데 이 솔라윈즈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30%를 가지고 그래요? 있어서 미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조직들이 다 이 솔라윈즈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뭐 국방부, 뭐 핵안보시설,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해킹 사고는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 이때 이 해킹 사고를 예방하고 해킹 사고를 진단할 수 있다는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주가가 엄청 뛰었고요. 네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메일 보안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다양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표 사건은 이제 올해 5월에 네. 미국의 그 원유를 전달하는 송유관의 45%
90%를 가지고 있는 콜로니얼 네. 송유관 기업이 있는데 네, 네. 그 회사의 인프라가 또 해킹 그렇죠. 뚫리면서 네. 시스템이 다 다운되고 일주일여 동안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전달이 네. 송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폭등하는 네.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빈발할 테고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데 ETF를 소개해 주실 거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제 ETF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안 산업이 원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보안은 너무 세부적이고 우리가 그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가 사실 가장 어려운 네, 섹터예요. 네.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ETF를 매수하시는 게, 산업 전체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이제 네. 편하시다라고 해서 이제 ETF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이 이제 글로벌 X의 사이버 시큐리티 ETF, 티커가 BUG, 버그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버그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안 회사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이제 고성장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투자가 네. 쉽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이슈를 다 팔로우업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이제 ETF 투자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뭐 개별 기업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면 네. ETF 정도는 저희가 보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BUG 버그 ETF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알아야 네, 대표 종목들. 그렇죠. 네. 대표 종목들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스케일러라는 종목인데요. G스케일러. 네, G스케일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회사예요. 네. 그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컨셉으로 2018년에 처음으로 상장한 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는 10배 정도 올랐고요.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로 트러스트 네. 같은 보안을 철저히 구현하는 회사라서 이제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비중 높은 종목 포티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린 스위치 라우터에 네. 달리는 방화벽을 원래 만들던 통신 쪽에서 더 특화된 보안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넘어왔어요. 전환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 고객층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스위치 라우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이 포티넷은 그 보안 전용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ETF가 이제 버그 ETF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종목 투자도 네. 이제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전히 크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ETF 그리고 종목들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버그 BUG 티커예요. 그리고 G스케일러는 ZS, 네, 그죠? 네. 그리고 포티넷은 FTNT.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김수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